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한근태 선생님의 책입니다. 제가 보고서 너무나 감명 깊었고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한근태 선생님은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시고요. 아마 엔지니어 쪽이셨는데요. 그 뒤로 뭐 국내 대기업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는 중간에 이제 기업 컨설팅 쪽으로 업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 컨설팅, 경영 컨설팅, 그리고 CEO 분들을 가르치시는 이제 그런 이제 경영 컨설팅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굉장한 인생 내공을 갖추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이제 컨설팅을 해오면서 또 많은 고수분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알게 되신 어떤 지식, 경험,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한 권의 책에 다 녹여냈습니다. 인생에서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성공 비결을 책 한 권에 잘 담아내셨는데 이 책에 담긴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지금 책 소개, 책 리뷰는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첫 책으로 이 책을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단순히 오늘 원래 책 안내만 좀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제가 이 책을 쭉 둘러보니까 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한 3, 4회에 걸쳐서 제가 이 책에서 좋은 대목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좋은 대목을 저와 함께 읽으시고요.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책 한 권을 읽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책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보면 크게 5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장, 고수로 가는 길. 여기는 이제 성공하는 사람의 기본, 원칙 이런 게 담겨 있고요. 2장은 고수, 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성공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3장은 고수의 마음 관리입니다. 그래서 생각, 마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장은 고수의 생각법. 5장은 고수 사람을 얻다 해서 어떤 인맥 관리, 사람 관리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해서 총 5장까지 50개가 넘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좋은 부분, 저에게 도움이 된 그 부분을 발췌해 보니까 약 20개 정도의 내용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해서 오늘부터 약 한 3, 4회에 걸쳐서 이 20개의 항목,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대목을 읽어드리고 또 이제 저의 어떤 곁가지 생각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하루에 한 4개 내지 5개 챕터씩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과감한 시작. 고수들은 시작을 잘한다. 성공하려면 시작을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날아오를 때 80%의 연료를 소비한다. 하지만 일단 날아오르면 그렇게 많은 연료가 필요하지 않다. 매일 생각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겐 변화는 오지 않는다. 우선 저질러야 한다. 다소 준비가 미흡해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스카이다이빙은 하기 전에는 두렵지만 막상 뛰어내리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행동이 자신감을 회복시킨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행동이 성공을 보장한다. 어떤 행동이든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글을 쓰는 것도 그렇다. 사람들은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린다.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일단 시작해야 한다. 글을 쓰다 보면 영감이 떠오른다. 영감이 떠올라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쓰다 보면 영감이 떠오른다. 그게 순서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글은 시상이 떠올랐을 때 쓰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처럼 기계적으로 써야 한다.
훌륭한 소설가들은 대체로 다작을 했고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글을 썼다. 감흥이 생겨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다 보면 감흥이 생긴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죠. 제가 강의장에서 오신 수강생분들한테 아직까지 블로그를 안 해보셨으면 반드시 빨리 블로그를 시작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쓸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뭐 너무 내세울 게 없고 평범해서 쓸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블로그를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지 보십시오. 첫째, 쓸 말이 생기면, 그러니까 쓸 말을 준비하고 나를 갖춰서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시작한다. 시작하다 보면 자연히 쓸 말도 생겨날 것이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가 맞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면요. 뭐 블로그 모임이라든지 블로그 강의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떻게든 일단 단체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일단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쓸 말이 없어도 일상이라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무엇을 했는지, 뭘 먹었는지 이런 거는 누구나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하루하루 시작을 하다 보면 좀 더 주제가 생겨나고 쓸 거리가 생겨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시작을 잘하라는 거죠. 유명한 사진작가 척 클로스의 말이 나옵니다. 뭔가 행동하고 실천할 때 영감이 떠오릅니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모두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앉아서 위대한 창작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기다린다면 무척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할 겁니다. 반대로 묵묵히 작업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생각도 떠오르고 일도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뭔가 그럴싸한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품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죠. 무엇보다 과감한 시작이 중요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이제부터 일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한번 펜을 들어 첫 글자를 쓴다든가 괭이를 들어 밭을 한번 내리치면 그때부터 일은 수월하게 풀려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준비만 하면서 여간에서는 시작하지 않는데 그 안에 게으름이 숨어 있죠.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마감이 다가오면 이번에는 시간이 모자라 초조해하면서 정신뿐 아니라 육체까지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은 또 방해를 받습니다. 너무 진짜 통렬한 말 아닙니까? 뭔가를 갖춰서 시작하겠다, 준비해서 하겠다, 나는 뭔가를 어느 정도 갖추면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계속 준비만 하고 계속 계획만 하고 시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뭔가를 계속 미루고 싶은 게으름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일단 시작해야 된다. 이 대목에서 톰 피터스의 말이 생각납니다. 톰 피터스는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미사일을 발사할 때요, 준비하고 조준하고 발사를 합니다. 예전에 이 재래식 미사일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즘같이 변화가 무쌍하고 계속 뭔가가 변하는 빠른 스피디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사일을 어떻게 발사해야 되느냐? 준비, 발사, 조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먼저 발사한 뒤에 그 다음에 조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유도탄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시작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저것 재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시작도 못한다.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밥그릇을 걸어야 한다. 밥그릇을 걸어라. 학교 선생과 학원 선생 중 누가 더 치열하게 공부할까? 확률적으로 볼 때 학원 선생이다. 그들은 매달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아웃이다. 삶이 치열하다.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하지만 학교 선생은 다르다. 평가를 거부한다. 감히 누가 선생을 평가하느냐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임용고시를 칠 때까지는
치열하게 공부하지만 선생이 되는 순간 노력의 끈을 놓는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60세까지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죠. 안정적인 직업일수록 좀 치열하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밥통이라는 말도 생겨난 거죠.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한다. 그래서 공짜 들어간 직장을 최고로 친다. 공무원, 공기업 이런 거요. 신의 직장이라며 부러워한다.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주는 직장. 대충 일해도 잘릴 염려가 없는 직장. 들어가긴 어렵지만 들어가는 순간 평생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사람들은 몰린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고수가 탄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곳은 장기적으로 보자면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이 저주한 직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너무 편안한 것만 찾다가 실력은 키우지 못하고 그 안에 안주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이죠. 치열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 안에서도 계약직처럼 외주업체 직원처럼 일해야 한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긴장을 느껴야 한다. 스트레스와 압력은 필수적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태에서는 절대 고수가 될 수 없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으면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는다. 가장 무서운 것은 술에 취하는 것과 현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다. 이게 교토 상인들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맞는 말이죠.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내 삶에 배수진이 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챕터 마쳤고요. 세 번째 성공 비결은 축적해야 돌파한다. 뭐든지 쌓여야 된다는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사이시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사이시조 아시죠, 여러분? 그 일본의 유명한 영화 음악가시죠. 그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이웃집 토토로, 이런 거 이제 뭐였지?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 음악들,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을 많이 만드신 분이고 진짜 훌륭한 이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조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읽었느냐다.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다. 창조는 축적의 결과물이다. 작곡을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와 감각적 직감이 모두 필요하다. 감성의 95%는 이런 축적의 결과물이다. 실제 곡을 만들 때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 지금까지 들은 음악, 작곡가로서 체득한 방법, 사고 방식 등 모든 것이 총동원된다. 여러 형태로 내 안에 축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 감성을 연마한다는 것은 결국 직감을 단련하는 것이고, 직감을 위해서는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얼마나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었느냐가 관건이다. 지식과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멋진 말이죠. 우리는 통상 창의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 기발한 발상, 이런 것들이 하늘 아래서 뚝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어느 정도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히사이시조처럼 대단한 창의력, 예술성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창의력의 원천을 계속 무언가에 빠져 있는 거, 무언가 노력하고 계속 집중하고 계속 뭔가를 열심히 하는 와중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창의물, 예술품, 새로운 발상, 아이디어도 나온다는 말이죠. 너무나 멋진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스 고딘 얘기가 나오네요. 보랏빛 소가 온다의 저자 세스 고딘은 마케팅의 구루다. 그는 무려 100권이나 되는 책을 집필했다. 그 역시 다작의 중요성을 믿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책을 100권 이상 만들어 보았다.
물론 모든 책이 잘 나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책들을 쓰지 않았다면 이번 책을 쓸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피카소도 수천 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카소의 그림을 3개 이상 알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말이네요. 사람들 좀 갈립니다. 뭐 다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다작을 싫어한다. 다작보다는 한 편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둘 다 맞는 말입니다만, 저 역시 좀 다작 쪽이 맞는 게 아니냐. 무엇을 해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안에 다분히 시작을 지금 하고 싶지 않다. 좀 미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다작 속에 다작을 해야 뭔가 그 안에서도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빨리 시작하는 사람들인 거죠. 시작을 빨리 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빨리 시작해야 많은 걸 할 수 있고요. 많은 걸 해봐야 그 안에서 시행착오도 겪고 새로운 길도 발견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좀 더 빨리 완성품에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것인데 저는 이 말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4번째 성공 비결. 4번째 고수의 비결.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자, 자기 관리는 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적인 건데 너무나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이 책이 좋은 이유가 이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풀어놨다는 겁니다. 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지 그 사례들을 너무나 적절하게 잘 드셨어요. 그래서 한근태 선생님이 작가로서도 아주 고수이신 거죠. 어떻게 풀어놨는지 한번 봅시다. 뉴욕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소프라노 신영옥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영옥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요. 최상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요. 제 방에는 아주 큰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 앞에서 무대에서 신는 하이힐을 신고 매일 노래 연습을 합니다. 공연 무대, 호텔, 집, 이것이 제 삶의 공간 전부입니다. 나도 친구들과 느긋하게 저녁을 먹고 싶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려면 공기 나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목에는 치명적인 일이에요. 제 방은 습도와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레스토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해야 하잖아요. 저는 노래할 때 외에는 가능한 한 목을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루 24시간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목을 보호할 수 있을까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래, 이제 목이 이제 생명이죠. 소프라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 레스토랑을 가는 것조차 삼가할 정도로 이게 진짜 프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박태종 씨라고 하는 이 한국 경마의 살아있는 신화, 살아있는 신화 기수죠. 이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박태종 기수는 1987년에 데뷔해서 2013년 기준으로 총 1800승, 어마어마하네요. 한국 경마 초유의 기록을 보유한 기록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 자기 관리가 대단하신데 이렇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경주마와 훈련을 한 뒤에 남은 시간은 모두 체력 관리에 쏟는다. 그는 매주 자기보다 몸무게가 10배 이상 나가는 경주마를 결승점에 통과시켜야 한다. 말과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다. 기수가 된 후에는 고교 동창회조차 나가본 적이 없다. 지난 25년간 한결같았다. 말에게 채찍질하듯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온 덕분에 그의 몸은 46의 나이에도 경주마처럼 단단하다. 그는 항상 말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 기수는 경쟁이 치열하다. 돈의 유혹도 끊이지 않는다. 그가 이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철저한 자기 관리 덕분이다.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세상 사람 누구나요, 뭐 성공한 사람들, 앞서 나가는 사람들, 리더들, 이런 분들 보면 그분들이 다 그 위치에 가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한 분 빠짐없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근태 작가님 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직업은 철저하게 고객의 평가에 의해 움직인다. 고객이 좋은 평가를 해서 강의에 초청하고 자문을 맡기고 프로젝트를 주어야 밥을 먹는다.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고객의 인정이 제일 우선이다. 그러려면 일관성이 있고 계속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자기 관리다. 난 규칙적이고 담담하게 산다. 아주 심플하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다. 무슨 모임 같은 곳에도 잘 가지 않는다.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싫어한다. 새벽에 일어나 차를 마시면서 글을 쓴다. 쓰다가 지치면 운동을 한다. 약속은 점심에 몰아서 하고 저녁 약속은 거의 하지 않는다. 담배는 오래전에 끊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묻지만 단순하게 사는 재미, 무색무취한 재미도 제법 쏠쏠하다. 프로와 아마추어, 그리고 더 나아가 아마추어와 고수를 가르는 기준은 얼마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자신을 제어하는 정도가 고수와 하수를 결정한다. 당신은 어떠한가?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지죠. 자신을 제어하는 정도가 고수와 하수를 결정한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어떤 자기만의 규율, 원칙,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수들, 성공하는 사람들, 부자들은요,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어떤 자기만의 삶의 원칙, 어떤 규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한근태 선생님을 예전에 이제 강의장에서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여기 책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하십니다. 보통 저녁에 한 9시, 10시 무렵에 일찍 주무시고요. 그리고 2, 3시에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새벽에요. 그러고서 바로 2, 3시에 글을 쓰는 작업을 시작하셔서 한 9시, 10시 정도까지면 이제 하루에 일을 오전 9시, 10시에 마치시는 겁니다. 예. 남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분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는 거죠. 그리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운동 가시고요.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시고 뭐 점심시간과 오후 시간에 뭐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영화를 보시든 본인이 이제 좀 즐기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사람을 안 만나시고, 이렇게 심플하게 하루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렇게 살기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대가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남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 유명한 작가,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도 하루에 매일 10km씩 달리기를 합니다. 네. 그분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본인의 묘비명을 벌써 써놨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이자 러너. 적어도 달리면서 멈추지는 않았다. 라고 묘비명을 써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달리기에 애착이 크고, 그분이 그렇게까지 달리기에 천착하는 이유는 한평생 힘있는, 지치지 않는 이 에너지가 왕성한 작가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10km씩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거죠. 또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저희 닭꿈스쿨에 그 MBC의 김민식 PD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었는데요. 김민식 PD님도 지금 정말 일가를 이루신 분이죠. 이분은 지금 8년째 매일 아침마다 블로그에 글 한 편씩을 올리시는 겁니다. 365일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8년 동안. 8년이면 도대체 며칠입니까? 8, 3, 24, 8, 6에 48. 거의 한 3,000일 정도가 되는 거죠. 3,000일, 맞나요? 3,0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이렇게 나만의 어떤 루틴을 이어가기 위해서 남들은 하는 걸 본인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안 했냐면 남들과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남과 커피를 마시지 않고, 또 골프를 치러 다니지 않고, 이렇게 좀 일반 사람들은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들을 자기는 어느 정도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일부 좀 즐기고 좀 재미있는 거 이런 거를 포기함으로써 자기는 오히려 자기한테 맞고 또 내 삶을 좀 더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수가 되는데 성공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4가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요. 5번째 성공 비결. 날마다 다른 사람과 밥을 먹어라. 네. 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을 하라는 얘기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현대판 촌사람은 누굴까? 그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 그렇지 않다.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 시골 촌부들도 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현대판 촌사람은 매일 같은 사람하고만 노는 사람이다. 직장에 이런 사람이 많다. 매일 몇몇 친한 동료들하고만 밥을 먹는다. 다른 부서, 고객이나 상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끼는 것을 싫어한다. 불편하기 때문이다. 저녁에 술을 마셔도 이들하고만 마신다. 주말에도 이들하고만 어울린다. 그야말로 1년 365일을 비슷한 깃털을 가진 사람하고만 논다. 매일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 무슨 얘기를 할까? 기껏해야 상사 욕, 회사 얘기, 동료에 대한 불평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게 현대판 촌사람이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게 편하긴 하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데는 비용이 든다. 하지만 스파크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경험을 할 때 튄다. 매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머릿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진 않는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그죠? 저도 닭꿈스쿨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희 뭐 이제 인원들이 아직 적어서요. 뭐 식사를 할 때도 뭐 저하고 우리 직원들 대부분 좀 같이 식사를 하는 편이고, 안 그러면 뭐 이제 2-3명씩 이렇게 나눠서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네요. 진짜 거의 매일 우리 직원들하고만, 이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만 식사를 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새로운 사람들하고 일부러라도 좀 새로운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점심 경영을 하라 이런 말도 있다는 거죠. 점심 시간에만 뭔가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과 식사만 해도 굉장히 삶을 많이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촌으로 갈수록 공무원을 선호한다. 왜 그럴까? 그들의 경험에서 따져보면 최선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 평소 아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수 부모는 자식들에게도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을 강요한다. 자식들의 날개를 꺾는 격이다. 하지만 고수는 다르다. 본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다. 직업적인 것도 그렇다. 공무원은 그냥 많은 직업 중 하나일 뿐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괜찮은 직업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우물 속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설명해 줄 수는 없다. 한여름만 살다가는 여름 곤충에게 겨울을 설명할 수는 없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의 폭을 넓혀야 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계속 좀 편안한 것만 찾는 사람들, 해본 것만 해보려는 사람들, 절대 어떤 고수의 길에 갈 수가 없죠.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편안한 거를 찾습니다. 계속 해본 거를 해보려고 하고, 새로운 걸 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 안전지대, 계속 내가 살아왔고 경험해왔고 계속 만났던 사람들, 이제 그렇게만 그 안에만 계속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 선을 벗어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안전지대에서 가능한 많이, 가능한 빨리, 가능한 멀리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어떤 지식 이런 거를 습득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 이런 것들을 넓혀갈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성공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지대로 많이 나오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의 안전지대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그 안전지대가 작은 사람은 나의 집과 회사, 그리고 뭐 만나는 친구들, 요 정도가 나의 안전지대인 거고요. 안전지대가 큰 사람은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나의 안전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곳을 접하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미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한근태 선생님의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이 책의 한 4분의 1 정도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수록 저도 너무 좋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고, 이거 책 리뷰하는 거 너무 괜찮네요. 저는 지금 굉장히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번 이제 이 좋은 내용을 이렇게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고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앞으로 좀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읽었던 많은 좋은 책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첨부해 놨으니까요.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